네, 이어서 6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네, 1번이 틀렸습니다. 61번의 1번.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지문이 틀렸습니다. 네, 유치권자는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기초로 하는 물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청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만 있다. 네,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물청을 잘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번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1번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에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부터 출발합니다. 채권 최고. 그래서 붙는 게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붙었다가 비점 때 채무가 뭐가 되면, 네, 확정되면, 네, 비로소 저당권이 됩니다. 일반 저당권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 확정되기 전, 요 사이에서 자, 채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채무 일부가 이전하더라도 밑에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뭐가 되기 전, 확정되기 이전, 여기서 주된 채무가 소멸했다, 그죠? 또 이전했다 하더라도 자, 밑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또 저당권은 뭐 되지 않는다?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 공용 부분을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적 일체성에 반합니다. 네, 집합 건물 가면 전유 부분이 주죠, 주. 그 다음에 A는 공용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지분이 있고 여기도 A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전유 부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도 따라오고 이것도 따라옵니다. 근데 요 공용 부분 요 일체성하고 그 다음에 대상권의 요 일체성은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절대적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절대 분리 금지예요. 근데 요거는 상대적 일체성인데 분리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일체성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절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정답 4번이고요. 다음 64번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2번 보시면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64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즉 앞에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먼저 있고 무슨 권이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를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서 대금을 담보하면 완납하면 네, 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이자한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대항하지 않고 만약에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뭐 요구하게 되면 네,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여기서 배당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 모순이죠.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예요? 배당 받고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65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 교차 청약 얘기입니다.
교차 청약, 계약 성립 같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지문 보시면은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네, 그것이 4번 틀렸습니다. 동시에란 말 틀렸다는 거죠. 네, 청약하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간을 뭐예요?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기간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청약은 살아있다는 얘기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청약은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5번은 4번 틀렸고요. 다음 66번 갑니다.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혼동은 점유권이 아닌 본권 소속입니다. 본권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자, 66번에 1번 점유권 광역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고요. 2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단독 상속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네, 지상권 소멸하겠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2번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 갖고 있다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에서는 5번 참고할게요.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지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7번 갑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과시는 자는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예, 이행이익이 아니고 1번은 실내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실내이익을 넘지 못한다. 아니죠. 거꾸로 돌아야 돼.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원시적 불능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 후발적 불능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계약 교성 부당 파기. 계약 교성 부당 파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조차도 않았기 때문에 네, 개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성립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죠. 상대방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네, 선의 및 뭘 것, 무과실 이해되겠죠. 그래서 67번은 정답이 3번. 자, 68번 갑니다. 해약금 설명으로 옳은 거 반드시 나온다고 보십니다. 자, 1번 매매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일부 이행에 뭐 했으면 착수했다라면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네, 계약금 낙성 계약이 아니고 뭐다? 요물 계약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없다. 성립 후 준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틀렸고요. 다섯 번째, 계약금을 위약금 한다는 특약이 없는데 계약금의 손해배 당연히 귀속됩니까? 귀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약금 특약했을 때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성질을 지닙니다. 68번 1번. 다음 69번 갑니다. 자, 항변권 설명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5번 지문 봅시다. 특정 채무담보하기 위해서 격려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69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있어서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등기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채권이 있어서
가등기가 붙어요.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보 등기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이 있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 담보에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게 주고 밑에 게 종, 부종성 관계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부종성이기 때문에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동시행 관계다 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가 무슨 변제가? 채무 변제가 이게 변제기고요. 이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선 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다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거. 69번 정답 5번 부종성을 기억할 것. 네, 다음에 70번 갑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지문,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그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하고 뭐하고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하고 헷갈리지 말 것.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되고요.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능은 바로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법정 해제권 발생한다. 다음 71번 가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매매 일방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약 완결권을 얘기합니다. 무슨 권이요? 그래서 완결 의사 표시가 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자, 2번 지문은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로 성립한다. 2번 지문은 뭐가 틀리냐면요. 약정이 빠졌어요. 약정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지문은 당연히 권리 이전한 것하고요. 대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 이행 관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아니죠. 양쪽이 균분해서 받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71번은 1번이 틀렸고요. 옳은 지문이고요.